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화웨이 견제에 성장하는 삼성전자 비메모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화웨이 견제에 성장하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그 배경에는 미국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궁지에 몰린 하이실리콘입니다. 그 이후로는 퀄컴과 AR의 거래 중단이 있고요. 특히 ARM 같은 경우는 설계 밑그림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이 설계 밑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고요. 퀄컴과도 기술 협약을 맺었었는데 그 기술 협약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이실리콘은 매출의 90%가 화웨이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요즘 화웨이의 매출이 하락이 있거든요. 하락으로 인한 납품이 줄었습니다. 약 20%에서 30%로 줄었다고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실리콘이 ARM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기린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지만 제재가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차세대 반도체 칩을 내놓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칩 개발이 36개월 정도, 즉 3년 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 의하면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은 매출이 2018년 기준 4,634억 달러, 약 545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비메리 반도체는 1,568억 달러, 약 17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메리 반도체 분야는 3,066억 달러, 약 330억이 되는데요. 여기 비메리 반도체에는 개별 소저와 시스템 반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리 반도체가 훨씬 시장이 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알겠는데 보세요. 비메리 분야는 개별 소재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합쳐졌다고 그랬는데 이 합쳐진 금액을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큽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이 비메리 반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회사의 점유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 분야는 70%, 플래시 메모리 분야는 50%. 그런데 비메리 반도체 분야는 겨우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이 퀄컴과 인텔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은 70%가 되고요. 유럽 기업은 9%, 대만 기업은 8%나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자세히 아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빈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 보면 한국 기업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메모리 반도체에서 점유율을 보시면 한국은 거의 형편이 없거든요. 모바일 프로세스나 이미지 센서나 파운드리 업체 이런 것들을 다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보시겠습니다. AP 쪽을 보시겠는데 AP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그 안에 CPU하고 GPU가 다 포함된 포함된 칩을 말합니다. 이것이 화웨이의 제재로 한국으로 기회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AMD하고 삼성전자가 GPU로 전략적인 제휴를 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발표가 났죠. 이것이 시스템 반도체의 강화, 특히 GPU 쪽으로 강화가 되는데요. 약한 GPU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ARM 말리에서 AMD RDNA로 지금 교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환을 시도할 때 지금 당장은 되지 않지만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실리콘의 실적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지금 AP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실 텐데요. 2018년 보시면 스트레지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퀄컴 같은 경우는 37%이고요.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23%, 애플은 14%, 4위인 삼성은 12%,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10%. 여기서 하이실리콘하고 삼성하고 굉장히 갭이 가까워졌는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를 개발을 하고 있었고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기린 980, 기린 985를 개발을 해서
지금 화웨이 폰에 하이 실리콘이 거의 대부분 납품이 되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자체 폰에 거의 납품이 되기 때문에 삼성의 스마트폰 매출 영향이 삼성의 AP 영향을 끼치고, 하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하이 실리콘의 AP 시장 점유율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 실리콘이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지금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퀄컴 제품 수입이 막혀가고 있고 자체 생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 엑시노트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미디어텍 것도 많이 쓰고요. 중저가용으로. 고가용으로는 퀄컴 걸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퀄컴 걸 많이 쓰고 있는데 퀄컴 제품의 수입이 점점 막혀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삼성 엑시노트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 업체를 보고 미국이 좀 반화해를 해달라,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이 좀 변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이 변하기 전까지 이야기니 그걸 고려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레노버라는 회사입니다. 모토로라 원 버전에 처음 엑시노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엑시노트 적용 모델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검토 회사가 있는데요. 비보 등 여러 회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 센서 분야를 보겠습니다. 지금 급성장 중이고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 대부분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죠. 스마트폰에 보면 요즘 보통 3개, 4개, 정말 많이 달린 건 5개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미지 센서 분야에 많이 급상승을 하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소니 다음으로 2위 기업이거든요.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도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용으로 2개를 이번에 탑재를 아예 내장을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블랙박스 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번부터 적용을 한다는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센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승용차용 주행 보조 장치로 사용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로봇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에도 사용할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동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이게 있어야 이게 막혔다 안 막혔다 그런 것을 점점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AI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로봇 청소기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잘 아시겠죠? 그리고 그 외 여러 분야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미지 센서가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외 다양한 분야는 청각, 후각, 미각 분야의 이미지 센서가 이제 생성될 거라고 지금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부분은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파운드리 분야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의 기본이 되는 분야죠. 이 파운드리 분야를 통해서 물건이 제조가 되기 때문에 아주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베이직이 되는 분야입니다.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드리 분야는 소량 다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AP 업종도 있고요. 이미지 센서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센서 분야도 있고요. 이런 분야들을 모두 통틀어서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즉,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팹립스 업체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산만 하는 업체죠. 패블리케이션이라는 업체고요. 팹 같은 경우는 패블리케이션 리스에 있고 팹리스가 그렇게 되는 업체죠. 자, 현재 TSMC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 2위로 한 14%로 삼성이 연락에 쫓아가고 있죠. 그 중에 삼성에 지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7나노 EUV 공정이 차세대 GPU로 선정이 되었다 하고요. 삼성의 7나노 EUV 공정이. 퀄컴도 삼성의 7나노 EUV 공정을 차세대 AP로 생산을 한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하고 지금 AMD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AMD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엔비디아하고 퀄컴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남아있는 업체들, 그러나 엔비디아하고 퀄컴은 이미 기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TSMC에서 계속 생산이 돼야 되지만 새로운 신공정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와 퀄컴 쪽이 넘어갔기 때문에 신공정 쪽에서도 애플만 넘어오면 거기는 대형 회사는 이제 하이실리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어떻게 될 상황인지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메모리 현재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1위 달성 목표를 가지고 133조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한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냐? 정부에서 연 1조 원 규모로 비메모리 반도체 R&D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1만 7천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반도체 계약학과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 대학은 연세대가 삼성의 지원으로 설립이 되고 고려대는 SK 하이닉스의 지원으로 설립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그날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비메모리 분야에서 70%를 잡고 있는 미국도 있고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지금 삼성이 2위로 연락에 쫓아가고 있는데 다른 비메모리 분야는 너무너무 격차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CPU 분야는 인텔이 꽉 잡고 있고요. 물론 CPU 분야는 지금 들어가긴 너무 힘들겠지만 지금 GPU로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선전을 계속 기원하고 SK 하이닉스도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희 많이 도움이 되오니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